자, 나 어제 그 김건희 사과 중에서 요거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뭐 유산이 됐다, 윤석열이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유산됐다 그러는데, 제가 성일종이가 떠든 얘기예요. 뭐 때문에 유산됐다고 떠들었냐? 어제 떠든 건 아닌데, 성일종이가 과거에 한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본인들이 모여서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임신한 적이 있고, 당시 윤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얻고 이게 무슨 검찰총회 애를 얻고 출근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근데 국정원 댓글 수사 파문 커졌을 당시 김건희는 크게 충격을 받아 유산했다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 후보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자, 이 국정원 댓글 수사 파문 알죠? 이거 최동욱이하고 윤석열이가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려고 공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려고 공작하다가 그 스트레스 받아서 김건희가 유산했다는 얘기. 첫 번째, 보수에서 이거 용납하면 돼요? 국정원 댓글 공작이라는 거 다 드러났죠.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사이버 작업하는 것 중에서 정치적으로 연결된 댓글이 수십만 개 중에 3개야, 3개. 그 3개 갖고 박근혜가 불법 선거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물어뜯었어요? 그 물어뜯는 주범이 누구였냐? 김한길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민주당 대표 김한길이가 물어뜯었어. 그 김한길이가 윤석열이가 그때부터 유착했었거든. 그래서 지금 데려온 거 아닙니까? 보수라고 자임하는 자들이 이걸로 윤석열 부부가 박근혜 죽이려고 공작하다가 유산했다는데 이걸 용납하면 돼요, 이걸? 근데도 윤석열 만세야, 김건희 만세고, 그리고 또 보수 만세고 박근혜 사랑해요야, 이 쓰레기들아. 아, 진짜 아니야. 이걸 갖고 이제 열린공감TV는 원래 불임이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는 뭐 모르겠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박근혜 죽이려다가 유산당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맞다면, 박근혜 죽이려다가 유산됐은 게 맞다면 이 두 부부가 박근혜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어요? 이게 맞다면. 가문의 원수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악랄하게 조작날조사 해가지고 45년형을 때린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보수 대통령 한다고? 이런 자를. 이제 보수파리들 국정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제 이보세요. 윤석열이가 집권하면요, 이제 보수파리 병신들하고 김정은하고 들이쳐서 나라 팔아먹고 남을 놈들이야, 이거. 슈퍼채 얻어먹는다고 김정은 만세 부를 거야, 이거. 앞으로 요 두 부부가 유산 팔아먹을 때 정확히 하세요. 이것들이 유산한 이유는 박근혜 죽이려다가 유산한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치는 것도 아니야. 황교안. 저것들은 국정원 댓글 수사가 탄압받았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거 아니다. 황교안, 윤석열 국정원 수사가 갖추는 거 아니다. 개인 비리다, 개인 비리. 개인 비리야, 개인 비리. 그냥. 그것도 아니야, 실제로. 윤석열이 탄압받은 이유는. 그거는 이준석 치정 사건 유튜브 올렸다가 짜는, 제가 이거 신혜식 대표 도와주려고 쓴 기사였는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이게 저도 이준석이랑 똑같이 미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준석이가 여자를 뭐 희롱을 했다는 거야? 찜질방에 오라 그래가지고 뭐 이준석만 해도 여성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 팬을 불러서 찜질방에 불러가지고 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뭐 호텔로 데려가고 그랬다는데, 글쎄 나는 그 이준석 그 뭐 내면한 건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갖고 이슈를 시켜서 이거는 진짜 이준석과 그 당사자가 푸는 게 우선 아닌가 하여튼 뭐 저는 조금 감이 안 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맞으니까 이 피해자가 지금 이자가 TV조선 기자래요. 여기다가 제보해가지고 했는데 기사를 못 쓰고 압력으로 뭐 쫓겨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적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이준석이가 반빼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원래 좌익빼미 가까웠어요, 이준석이. 나는 이준석가 반빼미 한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했더니 요렇게 걸렸으면 반빼미 하겠지. 그러니까 원래 자유주의의 개념으로 볼 때 여자를 사기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썼던 표현이 연애빙자 간음, 연애빙자 간음. 혼인빙자 간음이 불법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위헌됐는데 혼인빙자 간음이 아닌 연애빙자 간음을 법과 도덕으로 처벌하겠다에 대해서 저하고 빼미하고 엄청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이준석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는 연애빙자 간음인데 그 연애빙자 간음을 도덕적으로 단죄를 하고 그걸로 정치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에서 제가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에서는. 근데 빼미라면은 이거는 빼미에서는 이걸 돌로 쳐 죽여야 될 범죄로 보거든요. 사형이야 사형 빼미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이준석이 빼미 쪽에 있었는데 요게 걸리고 아마 피해 여성이 빼미 찾아다니니까 빼미하고 싸우는 걸로 겨냥한 게 아닌가. 그랬을 가능성은 없죠. 잘 보세요. 이준석이 빼미랑 싸운 지 얼마 안 돼요. 원래부터 이준석이는 좌익에 대한 선망이 있어가지고 이정희를 존경해요. 맨날 그러고 다녔다니까. 노회찬 사랑해요. 그런 놈이 무슨 반빼미를 하겠어. 요 사건 때문에 반빼미로 넘어왔겠지 아마. 만약 그렇게 연결되면 이준석이는 정치고는 심판받을만 하지. 자기의 그 과오 때문에 막 노선을 바꿨다? 오늘 아마 가세현이 이거 세게 터트린다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는 끼고 싶지가 않은데 하여튼 뭐 시대식 대표하고는 이 태블릿 플러스 가세현 전쟁 등등에서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정도는 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아이빌리브 영상 꼭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정규재 씨가 주말에 이준석은 소위 국정농단 재판 결과를 알지 못한다. 이준석이 박 대통령에게 사과 내지는 사과 비슷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실망을 넘어 욕지거리 튀어나오게 만드는 무도한. 내가 이거를 듣고 뒷골이 팍 당겼는데 아니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탄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특히 당대표 나와서 대구에 가서 박 대통령 조롱하고 내가 탄핵을 파물었다, 탄핵 안 넣었다 그 얘기를 무진장 떠들 때까지 정규재는 이준석을 찬양해 오다가 왜 갑자기 이준석을까지 탄핵 관련해서? 아니 이준석이가 탄핵 얘기를 5년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이준석이는 탄핵의 주범이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미 탄핵공대 주범이자 그 탄핵 이후에도 가장 총각용하게 탄핵을 파묻자고 주장한 놈인 거를 세상이 다 아는데 정규재가 갑자기 이걸 처음 한 듯이 나는 정규재라는 자의 노선 변경을 도저히 순수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자가 이런 걸로 한두 번 뒤통수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에서 태블릿 가지고 개거품 물더라고. 태블릿이 이제 검찰이 태블릿이 아니라 그런다 하면서 막 개거품 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거 지금 검찰이 태블릿 최소한 거 아니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여기대로 태블릿 사용자는 이미 김한수였다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작년에 이미. 그때 정규재하고 펜앤마이크가 어떻게 나왔어요. 김한수 씨 사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은 용납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소개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훨씬 중요한 김한수와 검찰이 짜고 조작하고 증거 인멸했다는 거는 다 덮어버리더니 오늘 개거품 물면서 어떻게 검찰이 최성원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냐. 나 느낌이 아주 안 좋은데 정규재가 뭔가 노선 변경할 때는 뭔가 하나 음모를 꾸며서 움직입니다. 이자는 순수한 자가 아니에요. 정규재가 2016년 탄핵 때 복거이라고 짜고 박 대통령을 자진하야시키려고 그렇게 선동했죠. 그렇게 선동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탄핵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정규재 어떻게 해야 돼? 탄핵을 찬성해야 될 거 아니야. 자진하야 주장했던 자니까. 근데 이자가 갑자기 12월 달에 특히 저하고는 전희경 논문 표절 때 정규재가 논문 표절 비호해서 연락도 한 번도 안 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태블릿 PC를 다루자는 정규재가. 태블릿 PC를. 근데 그때는 제 입장에서 워낙 급했으니까 나가서 정규재랑 방송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방송이죠. 그게 한 50만에 나왔죠. 태블릿 PC가. 그래서 태블릿 PC를 끌어들이더니 그 자진하야 선동하던 정규재가 갑자기 탄핵 무효 논객이 돼가지고 모든 코인을 빨아들이면서 돈까지 번 건 좋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반격을 해야 될 때, 헌재가 판결 내리기 전에 최종 반격해야 될 때 그 인터뷰를 정규재가 뺏어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도 청와대 출신들이 그때 왜 정규재랑 인터뷰했냐, 왜 연합뉴스 KBS랑 안 했냐 한탄하는데, 그 청와대 놈들도 나는 다 칸패라고 보고, 인터뷰 내용의 문제야. 내용이 정규직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터뷰 내용 자체에서, 아니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 당시 탄핵 때 국민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K재단 미르재단을 박 대통령이 실제 만들었냐,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K재단 미르재단 돈 내라 그랬냐,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관리 맡겼냐,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이 정규재와 이 청와대 배신자들이 그 내용을 싹 드러냈다니까요. 그 내용을 안 물어보고 무슨 롯데호텔에서 연애를 해봤습니까, 이런 미친 소리만. 그거 볼 때 제가 진짜 이 심장이 다 터지는 줄 알았고, 탄핵 무효의 의진도 사람들 다 좌절했어요. 마지막 한 번 유일한 인터뷰에서 엎었어야 되는데 이 정규재가 나가가지고 그걸 없애버렸다니까요. 그 욕 정규재 엄청 먹으니까 사전에 재판 중인 사건은 얘기 안 하기로 했대요. 박 대통령이 그때 재판 중이 아닌 사건 어디 있어요 그때? 특검이 전방위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 중이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냐고. 박 대통령 사건에서 왜 그 중에서 K재단 미르재단만 뺐어요? K재단 미르재단이 박 대통령이 해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정규재가 소속되어 있는 전경련 떨거지들하고 안종범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 숨기려고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숨기려고 억지로 인터뷰에 들어갔고, 원천적으로 전경련이 개입된 일을 전경련 떨거지 정규재가 인터뷰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걸로 망한 거야. 그걸로 정규재가 탄핵을 못 박았어요. 근데 이 작자가 또 박 대통령 인터뷰하겠대. 그렇게 망쳐놓고 전경련 쪽에 서가지고 이제 또 인터뷰하겠대. 인터뷰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준석을 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 씨라는 거 아니까. 아니 전날까지만 이준석 만세 불렀던 놈이 이준석을 계속 까고, 태블릿을 왜 꺼내 들어 당신이. 김한수 실사용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덮은 자가. 또 조원진하고 짜가지고 박 대통령 접근해가지고 또 대못 박으려고 그래? 정경련 쪽에서? 내가 당신한테 내가 진짜 이렇게 인생 살지 마. 이렇게 당신이 박 대통령 인터뷰하고 싶으면은 K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요. 전경련 내에서, 이승철 내에서, 안종범 내에서 입장을 밝혀요. 당신은 전경련 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자가 인터뷰하면 돼? 아니 그냥 전경련 만세를 부르면 되지 왜 위장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자꾸 접근하려고 그러냐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이 박 대통령 이 주변에서 너무 위험인물들이 많아요 지금. 유영아부터 강용석이, 정규재, 조원진, 이걸 다 쳐서 우리가 가려고 그러니 대선까지는 엄두도 안 내고 대선 이후에도 과연 가능할까. 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정규재 당신 그 부정선거 가지고 토론 좋아하는데 나하고 토론합시다. K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나하고 토론합시다. 이걸 정규재가 몰랐다고? 이준석이 이루고 다니는 거를 이제 처음 알았다고? 자, 그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최서원 이제 가처분 신청 등등 문제가 있는데, 먼저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했다면 변희재 구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서원은 그 자기 형사재판에 태블릿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서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조항이 적용이 안 돼서. 문제는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했다고 저를 검찰에서 구속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 그러면 뭐냐고 이거. 볼래요? 자, 이게 제 구속영장인데, 구속영장에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다.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으로 대통령 선면 등을 사전에 열람하는 사실이고, 정호성 판결에서도 최순실이 정호성으로부터 연설문 등을 받아보는데 태블릿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아예 정호성 판결문에 이런 내용 없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 그래.
요것도 우리가 따로 제출해야 되겠어요.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니긴 아니지, 사실 이게. 자, 그래서 29일 날 수요일 2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은 최서원에게 태블릿 반환하라 기자회견 하고요. 3시 15분에 재판에 들어갑니다. 재판에 같이 청문하러 들어가요. 최대집 후보랑 같이 들어갑니다. 30일 오전 11시 30분 상암동 JTBC 방송국 앞에서 JTBC조차도 지금 저거 누구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JTBC가 저 태블릿 누구 건지 모르겠다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쳐들어가려고요. 이거 닌텐도님,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이랑 이준석 중에 누구를 더 괘씸하게 생각할까요? 누가 더 위협적입니까? 윤석열을 더 괘씸하게 생각하겠죠. 왜? 이준석이는 지금 정면 승부를 들어오잖아요. 그럼 받아쳐서 때려 죽이면 되는데 윤석열이는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잡는 게 좀 더 피곤하거든요. 박 대통령 스타일은 이 수비형이기 때문에 이준석처럼 방어 없이 인파이팅 들어온 놈은 한 방에 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처럼 도망다니는 걸 잡는 데는 약간의 좀 힘이 필요하죠. 당연히 윤석열과 태극기 변절자들을 훨씬 더 증오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락키님, 희재형 윤서인한테 태블릿 책 한 권 보내주면 어때요? 요즘 논조가 완전 희재. 윤서인이가? 윤서인이가 지금 윤석열 만세 안 한다고? 아, 정규제 라인이잖아, 정규제 라인. 정규제 라인 같이 또 사기치려고 준비하고 있나 보지, 뭐. 정규제 라인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게 다 음모기 때문에 저것들하고는 상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MSB님, 변희재님. 그레이스님, 변 대표는 이제부터는 태블릿 진실로 정면 승부를 하실 건가요? 언론을 보면 최서원 씨를 가장 밟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최서원 쪽에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니 나는 더 치운 게 박 대통령이 김한수 잡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김한수는 박 대통령의 부하예요. 청와대 국장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그 자기는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고 떠들고 청와대 떨거지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이 뭐 잡아오라 그러는데 이 김한수하고 잡아서 이거 갖고 물어보면 돼. 너 왜 네가 돈 낸 거 지금 숨겼냐? 박 대통령 정도면은 김한수 5분 만에 잡을 수 있어. 그럼 게임 끝나버려요, 이거.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못하게 유영하 등등이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서원이 하는 거를 수행을 하면서 백서를 만들면서 내 일을 해나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저하고 소통을 해야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 게임을 끝낼 수 있는데.